스트링은 왜 불변인가? 한번 만들어진 문자열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이 단순한 규칙 하나가 인턴풀, 값 비교, 스트링 빌더의 존재 이유를 모두 설명합니다. 유니티로 모바일 게임을 만들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점수를 매 프레임 갱신하는 UI 코드입니다. 겉보기엔 한 줄짜리 간단한 코드죠. 세 번째 줄, 스코어 텍스트 점 텍스트에 점수를 문자열로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파일러를 열면 매 프레임 새로운 스트링 객체가 힙에 생성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60fps 기준으로 1초에 60개, 1분이면 무려 3600개의 쓰레기 문자열이 쌓입니다. 어느 순간 GC, 즉 가비지 컬렉터가 작동하면서 게임이 멈칫하는 GC 스파이크가 발생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스트링이 왜 불변으로 설계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스트링의 불변성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비유는 도서관에 있는 출판된 책입니다. 도서관에 C샵 입문이라는 책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책에서 오타를 발견했다고 해서 이미 인쇄된 책의 글자를 지우고 다시 쓸 수는 없죠. 오타를 수정하려면 새 판을 찍어야 합니다. 기존 초판은 그대로 남아있고 다른 독자가 초판을 읽고 있어도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C샵의 스트링이 정확히 이렇게 동작합니다. 한번 생성된 문자열 객체는 내부 데이터를 절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경처럼 보이는 모든 연산은 실제로는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 다이어그램을 보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변수 s가 힙에 있는 헬로 객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s에 월드를 붙이는 연산을 실행하면 기존 헬로 객체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힙에 헬로 월드라는 새로운 객체가 생성되고 변수 s가 이 새 객체를 가리키도록 참조가 바뀝니다. 기존 헬로 객체는 아무도 참조하지 않게 되어 GC 수집 대상이 됩니다. 변수 s의 참조가 바뀐 것이지 헬로 객체 자체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불변, 즉 이뮤터블이란 객체가 생성된 이후 내부 상태를 변경할 수 없는 성질을 말합니다. 스트링은 참조 타입이지만 불변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모든 수정 연산이 기존 객체를 건드리지 않고 새 객체를 반환합니다. 이 정의를 머리에 새기고 이제 코드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시입니다. 그리팅이라는 변수에 헬로를 담고 두 번째 줄에서 월드를 붙입니다. 결과는 헬로 월드가 출력되죠. 이 두 번째 줄이 핵심인데 우리 눈에는 그리팅을 수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IL 코드를 보면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IL 코드를 보면 진실이 드러납니다. 다섯 번째 줄 string.concat 호출됩니다. 이 메서드는 기존 헬로 객체를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힙에 헬로월드라는 완전히 새로운 객체를 할당하고 그 참조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줄에서 그리팅 변수가 이 새 객체를 가리키도록 참조가 바뀌는 것입니다. 기존 헬로 객체는 누구도 참조하지 않게 되어 GC 수집 대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스트링의 불변성입니다. 스트링이 불변이기 때문에 CLR이 할 수 있는 강력한 최적화가 있습니다. 바로 인턴풀입니다. CLR은 프로세스가 시작될 때 내부에 해시 테이블을 만들어둡니다. 코드에 등장하는 모든 문자열 리터럴, 예를 들어 헬로나 월드 같은 것들을 이 테이블에 등록합니다. 같은 내용의 리터럴이 코드 여러 곳에서 사용되더라도 모두 힙에 있는 단 하나의 객체를 공유해서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보세요. 만약 스트링이 가변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곳에서 공유 객체를 수정하면 그 객체를 참조하는 모든 곳에서 예상치 못한 값이 나옵니다. 재앙이 되는 거죠. 불변성이 바로 공유의 전제 조건인 셈입니다. 이 다이어그램에서 인턴풀의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이 파란 점선 영역이 CLR 내부의 인턴풀, 즉 해시 테이블입니다. 변수 A, B, C는 모두 헬로라는 같은 값을 가지지만 세 화살표 모두 힙의 동일한 하나의 객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면 D는 런타임의 변수를 포함해 문자열을 연결했기 때문에 내용이 헬로와 같더라도 별도의 새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리터럴은 인턴풀을 통해 공유되고 런타임 생성 문자열은 별도 객체라는 차이를 기억해두세요. 코드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A와 B 모두 헬로 리터럴을 할당받습니다. 세 번째 줄에서 object.reference equals로 참조를 비교하면 true가 나옵니다. 두 변수가 힙에서 완전히 같은 객체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 줄의 C를 보세요. 헬괄호를 더하고 있지만 양쪽 모두 리터럴이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컴파일 시점에 헬로로 미리 합쳐버립니다. 이것을 상수 접기 컨스턴트 폴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줄도 true입니다. 반면 아홉 번째 줄의 D는 변수 파트를 포함해 런타임에 연결합니다. 이 경우 새 객체가 생성되어 참조가 달라지므로 열 번째 줄에서 false가 나옵니다. 하지만 AD는 true입니다. 스트링의 연산자는 참조가 아닌 값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object.reference equals는 두 변수가 힙에서 같은 객체를 가리키는지, 즉 메모리 주소가 같은지를 확인합니다. 내용이 같은지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동일한 객체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object.reference equals a는 true가 됩니다. 같은 리터럴이니 인텀플에서 같은 객체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이제 IL 수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A와 B를 할당할 때 두 번째와 네 번째 줄을 보면 A와 B를 할 때 명령어가 각각 실행됩니다. 두 번 모두 헬로 리터럴에 대한 인텀플 참조를 로드하는데 같은 인텀플 항목이므로 동일한 메모리 주소를 가져옵니다. 여덟 번째 줄의 CQ 명령어. CQ는 IL에서 두 값이 같은지 비교하는 명령어입니다. 여기서는 두 참조 메모리 주소를 비교하는 참조 비교로 사용됩니다. 두 주소가 같으니 true가 됩니다. C의 경우 11번째 줄을 보면 헬과로를 더하는 코드였지만 IL에는 LDSTR 헬로 하나만 남아있습니다. 컴파일러가 컴파일 시점에 이미 합쳐버린 것입니다. string.concat 호출 자체가 없는 거죠. 그리고 D는 어떨까요? 19번째 줄에서 string.concat이 호출됩니다. 런타임의 변수 파트를 포함해 연결하니 새 객체가 힙에 생성되고 20번째 줄에서 D에 이 새 참조가 저장됩니다. 마지막으로 25번째 줄 AD 비교는 CQ가 아닌 string.op equality를 호출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CQ는 참조 비교이고 op equality는 값 비교입니다. 스트링의 연산자는 op equality로 오버로딩되어 있어서 내용을 비교합니다. 스트링의 연산자가 값 비교인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C샵에서 스트링은 참조 타입입니다. 참조 타입의 B는 원래 두 변수가 같은 객체를 가리키는지, 즉 참조 비교를 합니다. 하지만 스트링은 예외입니다. C샵 설계자들은 개발자가 문자열을 비교할 때 내용이 같은가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스트링 클래스에와 연산자를 재정해, 즉 오버로딩했습니다. 연산자 오버로딩이란 클래스가 플러스나 같은 연산자의 동작을 재정해야 하는 기능입니다. string.op equality의 내부 동작은 이렇습니다. 먼저 참조 비교를 합니다. 같은 객체면 즉시 true를 반환합니다. 인턴풀 덕의 같은 리터럴끼리는 2단계에서 바로 끝납니다. 그 다음 널 체크를 하고 길이를 비교하고 마지막으로 포인터 기반으로 4에서 8바이트씩 묶어 비교합니다. 단순히 문자 하나씩 비교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렇다면 스트링 객체는 힙에서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저장될까요? CLR 내부의 메모리 레이아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헬로라는 문자열이 힙 메모리에서 64비트 기준으로 어떻게 저장되는지 보여줍니다.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맨 앞에 8바이트짜리 오브젝트 헤더, 그 다음 8바이트짜리 메서드 테이블 포인터, 4바이트의 밑줄 스트링 랭스 필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자 데이터가 연속으로 배치됩니다. 문자 데이터는 UTF-16 인코딩으로 H, E, L, L, O 각 문자가 2바이트씩 저장됩니다. 중요한 점은 문자 데이터가 객체 내부에 인라인으로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별도의 차, 배열 객체를 참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된 메모리 블록에 모든 데이터가 담깁니다. 이 덕분에 캐시 지역성이 좋고 접근이 빠릅니다. 이제 실전 적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루프 안에서 플러스로 문자열을 반복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 반복마다 새 스트링 객체가 생성됩니다. 100번 반복하면 99개의 쓰레기 문자열이 힙에 쌓이는 거죠. 그리고 시간 복잡도도 On 제곱이 됩니다. 매 반복마다 이전 내용 전체를 새 객체에 복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이 바로 스트링 빌더입니다. 위쪽 빌드베드 함수를 보세요. 첫 번째 줄 주석처럼 루프에서 문자열을 연결하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네 번째 줄에서 리절트를 빈 문자열로 초기화하고 일곱 번째 줄의 루프 안에서 result 플러스 i.toString을 반복합니다. 매 반복마다 i를 문자열로 변환하고 기존 리절트와 연결한 새 스트링 객체를 만들어 리절트에 대입합니다. 반복이 거듭될수록 만들어야 하는 객체가 점점 커지고 버려지는 쓰레기도 쌓입니다. 아래쪽 빌드굿 함수가 올바른 방법입니다. 12번째 줄 주석처럼 스트링 빌더를 사용합니다. 15번째 줄에서 스트링 빌더를 하나 생성하고 18번째 줄의 루프 안에서 sb.appendI로 내부 버퍼에 직접 이었습니다. 새 스트링 객체를 전혀 만들지 않습니다. 루프가 끝나고 20번째 줄에서 sb.toString을 한 번만 호출해 최종 스트링 객체를 생성합니다. 스트링 빌더는 내부에 가변 문자 버퍼를 가진 클래스입니다. 문자를 추가할 때 버퍼에 직접 쓰기 때문에 새 객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toString을 호출할 때만 최종 스트링 객체를 딱 한 번 생성합니다. 스트링이 불변이기 때문에 스트링 빌더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불변 스트링만으로는 효율적인 문자열 조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IL 코드로 차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쪽 빌드베드의 루프 내부를 보면 네 번째 줄에서 i.2 스트링으로 새 스트링 객체가 하나 할당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줄에서 string.concat으로 또 새 스트링 객체가 하나 더 할당됩니다. 루프 한 번에 힙 할당이 두 번입니다. 반면 아래쪽 빌드굿의 루프 내부는 11번째 줄 하나뿐입니다. stringbuilder.append에 int를 직접 전달하고 있어 i를 스트링으로 변환하는 할당도 없고 concat 할당도 없습니다. 버퍼에 이어쓰기만 합니다.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플러스 방식은 루프 한 번에 힙 할당이 두 번, 100회 반복하면 약 200개의 스트링 객체가 생성됩니다. 시간 복잡도는 O(n) 제곱이죠. 스트링 빌더를 사용하면 루프 내 힙 할당이 0회이고 최종적으로 스트링 빌더 하나와 결과 스트링 하나 총 2개의 객체만 생성됩니다. 시간 복잡도는 O(n)입니다. 루프에서 문자열을 반복 연결해야 한다면 반드시 스트링 빌더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 기억해두세요. 이제 유니티 실전 상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처음 해봤던 업데이트 메서드 문제입니다. 유니티의 업데이트는 60fps 기준으로 초당 60회 호출됩니다. 여기서 문자열을 만들면 GC 스파이크로 직결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게 문제가 되는 코드입니다. 네 번째 줄에서 맵 프레임 스코어와 커런트 스코어를 문자열로 연결해 새 스트링 객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60fps면 1초에 60개, 값이 변하든 안 변하든 무조건 새 객체를 만드는 거죠. 이게 쌓이면 GC가 발동해 프레임이 끊깁니다. 개선된 코드입니다. 세 가지 포인트를 확인하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줄에서 스트링 빌더를 필드로 선언합니다. 초기 용량 32를 지정해 버퍼 재할당을 줄입니다. 매번 new 스트링 빌더를 호출하지 않고 한 번만 만들어 재사용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밑줄 라스트 스코어를 1로 초기화합니다. 일곱 번째 줄에서 실제 점수가 바뀔 때만 안으로 들어옵니다. 값이 그대로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10번째와 11번째 줄에서 밑줄 SB를 클리어하고 어펜드로 새 내용을 채운 뒤 12번째 줄에서 toString으로 최종 스트링을 만들어 UI 텍스트에 대입합니다. 이렇게 하면 점수가 바뀔 때만 스트링 객체가 하나 생성됩니다. 이번에는 함정과 주의사항입니다. 스트링의 값 비교인 것은 컴파일 타임의 양쪽이 모두 스트링 타입으로 인식될 때만 적용됩니다. 한쪽이라도 오브젝트 타입으로 캐스팅되면 는 원래대로 돌아가 참조 비교를 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예상치 못한 버그가 발생합니다. 코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서 B를 오브젝트 타입으로 선언하고 런타임에 헬로를 만들어 할당합니다. 인턴풀을 거치지 않은 별도의 새 객체죠. 네 번째 줄 A 스트링 B입니다. B를 스트링으로 캐스팅하면 컴파일러가 양쪽을 스트링 타입으로 보고 OP 이퀄리티를 호출합니다. 값 비교이므로 true입니다. 다섯 번째 줄 A.equals B도 true입니다. equals는 스트링이 재정의한 가상 메서드라 항상 값 비교입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줄이 문제입니다. 오브젝트 A, B 양쪽이 모두 오브젝트 타입으로 취급됩니다. 컴파일러는 CEQ 참조 비교를 생성합니다. 두 변수가 서로 다른 객체를 가리키므로 폴스가 나옵니다. IL로 확인하면 명확합니다. 세 번째 줄 A 스트링 B는 string.op equality를 호출합니다. 여섯 번째 줄 A.equals B는 object.equals를 콜버트로 호출하는데 스트링이 재정의한 버전이 실행되어 값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11번째 줄 object AB는 CEQ입니다. OP equality 호출이 전혀 없습니다. 컴파일러가 타입 정보를 보고 참조 비교 코드를 생성한 것입니다. 유니티에서 이 함정에 빠지기 쉬운 상황이 있습니다. 제네릭 메서드에서 TT 비교를 할 때 T가 스트링이어도 는 참조 비교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equality comparer t.default.equals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 함정입니다. string.intern 메서드를 직접 호출하면 동적으로 생성된 문자열도 인턴풀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턴풀에 등록된 문자열은 앱이 종료될 때까지 GC가 절대 수집하지 않습니다. 잘못 사용하면 메모리 누수로 이어집니다. 이게 위험한 코드입니다. 사용자 입력을 string.intern으로 인턴풀에 등록합니다. 사용자가 다양한 메시지를 입력할 때마다 그 문자열들이 모두 인턴풀에 쌓입니다. GC가 수집하지 않으니 앱을 사용하는 내내 메모리가 계속 증가합니다. 다섯 번째 줄 주석대로 인턴드는 앱 수명 동안 메모리에 남아있게 됩니다. 대안은 딕셔너리를 사용한 직접 캐싱입니다. 딕셔너리는 필요할 때 항목을 제거할 수 있고 딕셔너리 자체가 GC 수집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메모리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인턴풀은 미리 알려진 고정 문자열, 예를 들어 에러 코드나 상태 이름처럼 앱 수명 내내 필요한 값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자 입력이나 동적으로 생성되는 문자열을 인턴하면 메모리가 계속 증가합니다.
마지막 함정, 서브스트링입니다. 데이터.서브스트링 영어는 데이터의 앞 5글자를 복사해 새 스트링 객체를 힙에 할당합니다. 문자열 파싱이 빈번한 코드에서 이걸 반복하면 지시 압박이 심해집니다. 대안은 에즈스팬입니다. 데이터.에즈스팬 영어는 원본 문자열의 앞 5글자 구간을 참조하는 리드온리 스팬 차를 만듭니다. 복사가 없고 힙 할당도 없습니다. 단, 리드온리 스팬은 스택에만 존재하는 레프 스트럭트라 필드에 저장하거나 어싱크 메서드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리드온리 메모리 차를 사용하면 됩니다. 리드온리 스팬 차는 기존 문자열의 일부 구간을 새 객체 없이 참조하는 뷰입니다. 원본 데이터를 복사하지 않으므로 힙 할당이 없습니다. 스택에만 존재하는 레프 스트럭트이므로 필드에 저장하거나 어싱크 메서드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제약을 기억해두세요. IL로 보면 차이가 극명합니다. 두 번째 줄, 서브스트링은 콜버트로 새 스트링 객체를 힙에 할당합니다. 반면 다섯 번째 줄, 에즈스팬은 콜로 스택의 리드온리 스팬 차 구조체를 만들 뿐입니다. 힙 할당이 전혀 없습니다. 문자열 파싱이 빈번한 코드에서는 에즈스팬으로 지시 압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C# 버전에 따른 문자열 처리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C#6 이전에는 스트링전 포맷을 사용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스트링 빌더를 사용하지만 포맷 문자열 파싱과 값 타입 인수를 오브젝트로 박싱하는 오버헤드가 있었습니다. C#6에서 $기호를 사용한 문자열 보관 문법이 도입되었습니다. 훨씬 읽기 편해졌지만 내부적으로는 스트링전 포맷으로 변환되어 성능은 같았습니다. 그런데 C#10에서 문자열 보관의 내부 구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같은 $기호 문법인데 컴파일러가 전혀 다른 코드를 생성합니다. 코드는 똑같이 생겼습니다. 플레이어, 플레이어 네임, 스코어. 그런데 C#10 이상에서는 이 코드를 컴파일하면 내부적으로 디폴트 인터폴레이티드 스트링 핸들러라는 핸들러를 사용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IL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IL을 보면 세 가지 핵심 개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줄에서 ldroca.s로 핸들러를 로드하고 있습니다. 디폴트 인터폴레이티드 스트링, 핸들러는 스트럭트, 즉 값 타입이라 핸들러 자체는 스택에 존재합니다. 내부 버퍼는 크기에 따라 어레이풀에서 빌려 쓰기 때문에 결과 스트링 한 번 외에 추가 할당을 최소화합니다. 두 번째, 다섯 번째 줄에서 생성자의 리터럴 길이 17과 구멍 개수 1을 전달합니다. 예상 크기를 미리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적절한 크기의 버퍼를 할당해 재할당을 줄입니다. 세 번째, 11번째 줄이 핵심입니다. 어펜드 포매티드 인트 32입니다. 스코어가 인트임에도 오브젝트로 박싱되지 않습니다. 제네릭으로 직접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스트링전 포맷 시절의 박싱 오버헤드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12번째 줄에서 toString and clear로 최종 스트링 하나만 생성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트 인수 처리에서 C#6에서 9는 박싱으로 오브젝트를 만들지만 C#10 이상은 제네릭으로 박싱 없이 처리합니다. 버퍼도 이전에는 스트링 빌더를 내부에 할당했지만 이제는 핸들러 내부의 스택 또는 풀버퍼를 사용합니다. 전체 할당 횟수도 포맷 파싱과 아규먼트 배열과 결과까지 여러 번이던 것이 결과 스트링 하나로 줄었습니다. 같은 $기호 문법이지만 C#10 이상에서는 훨씬 효율적으로 동작합니다. 프로젝트의 C# 버전을 확인하고 최신 버전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스트링의 불변성이라는 단순한 원칙 하나가 인턴 불, 스트링 빌더의 값, 비교, 그리고 문자열 보관의 최적화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을 이해하면 GC 스파이크 없이 부드러운 유니티 게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